지금 양평 군민들과 수도권 주민들은 오랜 수건 사업인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느닷없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 중단된 것에 대해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마구잡이식 선동정치가 또 한 번 막대한 정책 혼란과 사회 비용을 초래한 것입니다. 하루라도 가짜뉴스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 건지 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 전 군수와 현직 위원장이 주도하던 개발계획을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로 둔갑시킨 민주당에게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수건사업을 갖고 장난을 치는 것입니까? 지금 양평 군민들과 수도권 주민들은 오랜 수건 사업인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느닷없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 중단된 것에 대해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마구잡이식 선동정치가 또 한 번 막대한 정책 혼란과 사회 비용을 초래한 것입니다. 민주당의 주장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지금의 음모론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민주당은 에타 통과 이후에 고속도로 노선 계획이 바뀌는 것이 극히 이례적이라는 가짜 뉴스로 의혹의 불을 지폈습니다. 그러나 1999년 에타 조사 제도 도입 이후에 고속도로 신설 24건 중 에타 통과 이후 시종점이 변경된 사례가 14건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양평군이 기존 노선에서 강화 IC 신설만 요청했지만 국토부가 임의로 종점을 바꿨다는 또 다른 가짜뉴스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의 설명에 따르면 양평군은 2022년 7월 국토부와의 협의에서 총 3개안을 제시했는데 강화면 운심리 IC 신설과 기존 양서면 종점이 일환이었고 강화면 왕창리 IC 신설과 강상면 종점이 2안이었습니다. 이 중 국토부는 환경에 대한 영향과 예상 교통량을 평가하여 2안에 가까운 노선을 대안으로 검토한 것입니다. 노선 변경의 필요성은 민주당 지역 인사들도 2년 전부터 제기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변경 검토 노선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포함된 것을 발견하곤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고 정부 특혜라며 대대적인 허위 선동 정치를 개시한 것입니다. 하루라도 가짜뉴스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 건지 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주장에서 유일한 팩트는 대안내선 종점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위치하는 것인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원안 노선의 종점 부근에는 민주당 소속 전 양평 군수 일가의 땅이 널려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지금 민주당이 원안을 고집한 것은 전 양평 군수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전직 양평 군수의 셀프 특혜 의혹부터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전 군수와 현직 위원장이 주도하던 개발 계획을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로 둔갑시킨 민주당에게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기재부가 엄격히 경제성을 평가하고 송파구, 하남시, 광주군, 양평군 등 다수의 지자체가 관여하기에 감시의 눈이 매우 촘촘한 국가사업입니다. 국토부가 특정인을 위해 일방적으로 노선을 변경한다는 것은 사업 내용을 잘 모를 때나 할 수 있는 상상에 불과합니다. 국토부가 사업 자체의 백지화를 발표하자 민주당은 다시 원안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에타 당시 노선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행태입니다. 의혹을 제기했다가 사실이 아닌 게 드러나면 사과부터 하고 양평 국민의 희망에 따라 최선의 대안을 찾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와서 다시 말을 바꾸니 민주당은 지금 양평 국민의 수건 사업을 갖고 장난을 치는 것입니까? 어제 양평 군수와 주민 30여 명도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해 지역 주민의 희망사항도 모르면서 고속도로 추진을 가로막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15년 가까이 이어져 온 수도권 동부의 수건 사업에 음모론을 끼얹어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분명히 사과하고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쟁화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